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일단 이제 그 옛날에 한덕수 총리 변호인단도 한번 해보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해보고, 또 이제 그 민정실에 제하는 후배도 해보고, 뭐 국정원에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헌재도 저 몇 명을 해보고, 이렇게 계속 전화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송하면 단독 이런 거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제 걸 또 인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전옥현 선배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제목마다 서정욱 폭탄 발언, 서정욱 뭐 해라. 이게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해. 하면서 들어가 보는데요. 또 성창경 이분도 그 제 걸 많이 소개하고 인용하다가 저하고 같이 고발당했잖아요. 한동훈이한테 고발당했는데 제 걸 보고 바로 하다가 같이 고발당했죠. 걱정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게 알아서 막을 테니까. 그래서 서정욱한테 책 떠넘겨버리라. 이렇게 제가 성창경 선배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오늘 이게 들은 이야기는 아주 헌법재판소 직원, 누군지, 뭐 연구원이든 누구 하면 또 이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헌재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고, 단독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이게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다시 현재 돌아가는 거하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걸 이게 교차 검증, 그런 게 필수 절차입니다. 방송하다 보면. 제가 뭐라고 이제 들었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분 헌재 직원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 뭐냐? 헌법재판소에 3개의 그 핵폭탄이 떨어졌다. 정확하게 핵폭탄이 3개 떨어졌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대통령 탄핵이 쟁점도 별로 없고, 전 국민이 겸 눈으로 봤으니까, 대충 그냥 한 2달 하면 한 8대 0이나 만장일치로 그 탄핵이 인용될 걸로 누구나 생각했다는 거야. 그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직원에도 말단 직원 아닙니다. 저 말단 직원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신분 안 밝힐 뿐이지. 아주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이야기는, 근데 서 변호사, 그 이후에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세계에 막 그냥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게 헌재도 난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세계 핵폭탄이 뭡니까? 이랬더니 이제 그걸 제가 단독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제 제목부터 말하면, 첫째는요, 형법상의 내란죄를 처리할 때, 그때 엄청나게 놀랬던 형법의 내란죄를 처리할 때, 그 다음에 2번째가 탄핵 시위, 이렇게 많이 놀 줄 몰랐대. 대규모의 자유파 총 걸게 하듯이 집회, 이걸 몰랐대. 2번째가. 그 다음에 3번째가 바로 이제 지기현의 구속 취소, 이게 엄청나게 충격파를 줬다. 본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게 근거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형법의 내란 철회 이거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정리한 거나 한덕수 총리 또 내란죄 빼고 정리한 거,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뺀 건 아니에요. 그냥 형법상 범죄와 헌법 범죄를 나누고 정리를 한 거예요. 다만 형법상 범죄는 소추특권 때문에 판단을 못 했던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워낙 사유가 여러 개로 있었잖아요. 따라서 뭐 뇌물 하나가 형법상 뇌물이 빠졌다 해서 그렇게 충격적인 건 아니에요. 또 한덕수 총리가 형법상 내란 빼고 내란 행위로 돼 있잖아요.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게 5가지 사유잖아. 한덕수는 오히려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게 쟁점이야. 국무회의가 쟁점이 아니라고. 그런데 대통령은요, 80%가 형법상의 내란죄로 국회가 통과된 거거든. 2번에 걸쳐 우여곡절 그때. 80%가 내란죄밖에 없다니까? 이거 하나로 통과됐지. 내란죄 빼고 나면 뭐가 남아있냐 말이야. 빈 껍데기지. 빈 껍데기야. 이걸 아마 제가 알기로 이재명이나 문영배가 아마 내통했겠지. 정청래가 어떻게 빼? 정청래가 지가 빼면 난리 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마 문영배 측에서 권유를 했을 거야. 우리 빨리 하려면 이거 빼도 된다. 지금 이게 분위기 우리 좋다. 우리 분위기 괜찮아. 빨리 하게. 이래 이게 내통했을 거야. 근데 빼는 순간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빼는 순간에
뒤통수를 완전히 막 직원들은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짜장면을 배달시키는 게 단무지밖에 안 왔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단무지밖에 안 왔네? 이게 어떻게 심판해? 그때부터 이게 직원들은 동요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파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흔들흔들 그것 때문에 제일 늦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최대 정점으로 부과한 겁니다. 이게 첫째 떨어진 핵폭탄이다. 맞잖아요. 이게 가장 경론이 벌어지고 늦어지는 것도 이 정점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이게 첫 번째 폭탄이래. 와, 이거 보면서 이게 직원들에게 심상치 않다. 이게 어떻게 될까? 이때부터 이게 동요가 됐다는 거예요. 첫째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청난 규모의 그 탄핵 반대하는 우리 우파, 자유우파의 그 집회를 보고 현재 직원들이요.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때 누가 사무관인가 글 올렸잖아요. 저한테 한 번은 사무가 훨씬 높지만 사무관도 이게, 야, 이러다가 이게 현재 우리 가루되면 직원들도 위험하다. 신변이 위험하다. 현재 특히 서부지법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엄청나게 독려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들도 이게 영향 받습니다. 안 받는 거죠. 받습니다. 왜 무장경관 들고 다닙니까? 왜 무장경관 들고 다니면서 경호를 하느냐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때는 진짜 이게 촛불이 많았거든요. 뭐 우리 태극기도 많았지만 그때는 엇비서 했다고 봐야 돼. 우리가 더 많을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몇 배야. 아니 저 촛불은 뭐 아예 없고 응원봉 들고 하는 좌파들이 없잖아요. 좌파들은 쥐새끼 한 마리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잖아. 없어. 근데 막 우파가 전국적으로 막 거의 100만 엄청나거든. 현재 직원들이 보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야. 광화문에. 이게 엄청나게 재판관들과 직원한테 부담도 주지만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정치 재판인데 왜 여론에 영향 안 받습니까? 왜 안 받느냐고. 특히 집회는 헌재를 뺑 둘러싸고 그때 엄청나게 불안하고 겁도 먹죠.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재판관이나 직원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야, 이게 탄핵이 큰일 났다. 졸속을 하다가 이게 우리 헌재 가루가 되겠다.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떨어진 헌재 핵폭탄이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 봐요. 일리 있다 봐요. 우리 그 자유파 국민들이 총벌개인 게 헌재에 영향을 줍니다.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 헌재 판결이 뭐 산수입니까? 이게 뭐 산수 더하기 빼기도 아니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향을 준다. 이게 두 번째 핵폭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세 번째 이제 막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 하나씩 떨어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폭탄이 하나 더 떨어져 버린 거야. 일본도 이게 2차 대전 때 두 발 받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발 이게 핵폭탄에 항복했는데 현재는 세 발의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세 발의 핵폭탄이. 세 번째가 뭐냐 했더니 바로 그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을 이게 구속 취소해서 복귀시켜 버린 거예요. 야, 이거는 이게요. 법리를 떠나서 진짜 이게 헌재 재판관들이나 직원들이 볼 때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대통령이 구속돼 있다. 서울구치소에. 그러면 이게 인용 기각되더라도 이게 복귀를 못한다. 그러면 이게 우파 재판관도 맥 빠지지. 목숨 걸고 싸우고 5대3으로 기각시키긴 하는데 대통령 구치소 계속 있고 복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뒷감당을. 그러면서 이게 막 좌파들이 이제 막 어디 뛰노겠지. 불복하면서 이재명이나 박찬대 이놈들이 승복할 놈이냐고 막 뛰노겠지. 그럼 이게 오히려 부담을 느낀다고.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었으면 우리 우파 재판관들이 기각할 때 우리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즉시 복귀가 안 되고 근데 좌파들이 광장에 뛰노겠지. 그런데 지기현 부장이 딱 적법 절차를 강조해 대통령이 복귀가 한남당 이선이 이제 기각해도 대통령이 바로 그냥 오늘 한덕수 복귀하듯이 바로 이게 복귀하잖아. 그럼 든든하지. 거기다가 우리 또 우파 국민들이 훨씬 광화문에 많이 오잖아. 뭐 기각돼도 전 똑같다 봐요. 기각되더라도 이게 좌파들 뭐 몇 명 오고 있어. 오면 이게 우리 그냥 태극기봉으로 때리 패가지고 이게 그냥 제압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헌재 좌파 재판관이나 또 이게 헌재 좌파 직원들이 볼 때는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석방돼버린 이거는 이게 진짜 충격파입니다. 엄청나게 충격파입니다. 법리적으로 뭐 적법 절차나 또 이게 그 증거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완전히 큰 호랑이가 우리에서 빠져나가지고 남산에 딱 털을 잡고 완전히 예리한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잖아, 헌재를. 이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죠. 제가 그 말을 듣고 100% 공감합니다. 저도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맞장구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대로 될 겁니다. 처음에는요, 좌파나 문행배나 쉽게 그냥 한 2월 달쯤이면 대략의 8대0으로 인용하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이 한 4월 달쯤에 뭐 대통령이 되고 재판 중단시켜버리고, 이러면 이게 문행배는 그러면 이게 나는 소장 한번 하고, 이 꿈이었다고. 문행배가 소장을 꿈꿨다는 거는 저 밑에 그것도 이게 직원들한테 몇 번 확인했습니다. 문행배가 헌법재판소장을 꿈을 꿨다. 지금 모르지. 지금 이게 뭐 이재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만 된다는 게 정계선 일식일지 문행배 식일지 몰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명이는 정계선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 정계선 쪽으로 돌아서지. 정계선이가 유일하게 한덕수도 인용했잖아. 문행배는 이미성과 문행배는 이게 문제인 사람이거든. 변희재는 그래 분석하더만. 변희재도 이게 머리 샤프하거든. 변희재는 이게 또 이재명과 문재인의 갈등 관계에서 보면 문재인이 임명한 거는 이게 그 문영배와 이미성이다. 근데 문재인가 이재명이 싫어한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잡아버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그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봐요. 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물과 기름이라는 거는 제가 수없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문영배는 이제 그 완전히 꿈이 사라졌다고 저는 봐요. 진짜 만에 하나 100만 분에 하나 뭐 1000만 분에 하나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돼도 소장은 정계선이지 문영배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이거 처음에 그 헌재에서 아주 제가 재미있고 제가 설득 공감이 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헌재 직원 단독 취재로 헌법재판소에 떨어진 3개의 그 핵폭탄. 처음에 이거 예상 못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 첫째가 바로 이제 그 80% 넘던 형법의 내란을 빼버린 거. 이건 이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압도적인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파의 그 총궐기 집회. 이걸 예상 못했다. 여론이 이리 될지. 이게 두 번째 핵폭탄이다. 세 번째는 지기현 판사가 구속을 취소해버린.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구속도 쉽지 않지만 취소는 더 어려워요. 한번 구속된 대통령 더 어렵다고. 이걸 이게 해내버렸잖아. 지기현 판사가. 이 세 가지가 헌재를 세 발의 원자 폭탄으로 핵폭탄을 이게 헌재를 초토화시키버린. 즉 헌재는 이게 완전히 뭐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 CC처럼 그라운드 시계 제로, 그라운드 이게 제로 이 상태로 대혼돈으로 빠져 있다. 앞으로 이게 과연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면 되고 지금 이게 그 대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